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선 절대 안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왜냐고요? 제가 25년 동안 의사로 일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사들도 몰라요. 의대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저희는 말하자면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만 배웁니다. 천연 미네랄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알려지면 곤란하죠. 약 팔아서 돈 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금물로 혈당이 잡힌다고 하면 누가 약을 사겠습니까? 그죠? 저는 현직 의사지만 오늘 여러분들께는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 환자분들도 효과 본 방법이거든요. 동료 의사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는 걸 보면 이런 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학계가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 나와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어야 하고 논문이 몇백 개는 나와야 하고 뭐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소금물 같은 거는 특허를 낼 수도 없고 논의야 누가 연구비를 대겠어요. 그래서 묻히는 거예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예전부터 써온 방법들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소금물 마시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상을 켠 이유도 그래서예요. 제가 현직 의사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경험한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소금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저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30초 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당뇨약을 3가지, 4가지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혈당부터 재고 숫자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25년간 의사로 남의 당뇨는 다 고쳤는데 정작 제 혈당이 126 찍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겨우 47살에 말이죠.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계시죠? 아직 젊잖아요. 근데 당뇨라니. 그런데 말이죠. 딱 일주일 만에 제 혈당을 30이나 떨어뜨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 있는 소금이랑 물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혈당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실명하신 분, 발절단하신 분, 투석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5년만, 아니 1년만 일찍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늦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다리,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신장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혈당 재면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 계시죠? 약은 매일 먹는데 숫자는 좀처럼 안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은 약을 또 늘리자고 하시고 그 답답한 마음 제가 압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제 혈당을 30이나 떨어뜨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환자분들도 효과 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이라고 합니다. 전문의 취득하고 25년 동안 내분비내과에서 진료했습니다. 대학병원 당뇨클리닉에서 15년 근무했고 지금은 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의사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딱 47살 되던 해였어요.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 126이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를 넘어서 당뇨병 진단 기준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당뇨는 치료했는데 정작 제가 50도 안 돼서 당뇨 환자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같은 병원 후배가 메트포르민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찝찝한 거예요. 이게 답인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게 바로 소금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다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혈압, 심장병, 몸에 안 좋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헌을 뒤지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려면 미네랄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 세 가지 미네랄의 균형이 깨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연구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죠. 요즘 사람들이 정제염만 먹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있으시죠? 그 하얀 꽃소금. 99% 순수 염화나트륨만 들어있는 그 소금. 그러면 나트륨만 과하게 들어오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천일염으로 바꾼 겁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80가지 이상 들어있어요. 그걸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하면서 혈당을 매일 재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3일째부터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26이었던 공복 혈당이 일주일 만에 96까지 내려간 거니까 30이나 떨어진 거예요. 식후 혈당도 180 넘게 올라가던 게 140대로 안정됐고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한테도 권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당뇨약 먹으면서도 혈당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당뇨 전 단계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하셨습니다. 네? 소금을 먹으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혈당이 떨어졌어요. 원장님, 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구나.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소금물이 혈당을 떨어뜨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일을 하려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펌프가 고장나면 효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고 혈액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근데 천일염의 미네랄 균형이 이 펌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데요. 2019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천일염을 섭취한 그룹이 정제염을 섭취한 그룹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37%나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럼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혈당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천일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이 베타세포를 보호한대요. 2021년 연세대 의대 연구에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췌장 기능이 20% 이상 개선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논문 읽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세 번째, 염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당뇨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혈당이 높은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눈이 안 보이고 발이 저리는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천일염의 미네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이 염증을 줄여준대요. 특히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수분 대사가 개선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보면은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계속 나시잖아요. 이게 세포 안에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소금물을 마시면 삼투압 원리로 물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럼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되면 코르티솔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천일염의 미네랄들이 부신 기능을 안정시켜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대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소금물 드시고 나서 잠도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드시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소금부터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하얀 꽃소금,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천일염을 사셔야 해요. 그것도 국내산 서해안 천일염이 제일 좋습니다. 신안 천일염, 태안 천일염 이런 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해는 갯벌이 발달돼 있어서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가격은 1kg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한 달 쓸 양이니까 부담 없으시죠? 네, 마트 유기농 코너 가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에요. 수돗물보다는 생수나 정수된 물이 좋습니다. 끓인 물은 미네랄이 날아가니까 그냥 상온의 물이 제일 좋아요. 이제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종이랑 펜 있으면 적으세요. 물 500ml에 천일염 1g을 넣으세요. 1g이 얼마냐면 티스푼으로 반 정도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주방 저울 쓰시면 됩니다. 그럼 농도가 0.2%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체액 농도랑 비슷해서 흡수가 제일 잘 돼요. 이걸 잘 저어서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간단하죠?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예요. 공복에 한 컵, 200ml 정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비어있던 위장에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식사 30분 전입니다. 점심 먹기 30분 전, 저녁 먹기 30분 전에 한 컵씩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식후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가시던 분이 이 방법 쓰고 나서 150대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 운동 후입니다. 운동하시고 나면 땀으로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소금물 한 컵 드시면 회복이 빨라지고 근육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총 3번 6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더 많이 마시면 안 되냐고요? 아니요.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소금도 과하면 독이니까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고려하면 소금물로는 600ml가 적당해요. 그리고 처음 드실 때는 하루에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드시다가 괜찮으면 2컵, 3컵으로 늘리시면 돼요. 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소금물에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도 있으니까 항산화 효과도 더 커지고요. 레몬 반 개 정도 짜서 넣으시면 됩니다. 맛도 훨씬 좋아져요. 저는 아침마다 레몬 넣은 소금물을 꼭 마십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이니까 당연히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그리고 혈압을 자주 재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 경험상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적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나쁘면 나트륨 배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이나 투석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세 번째, 신부전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부종이 생기고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시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네 번째,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일단 드시지 마세요. 아기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직 연구가 부족하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섯 번째, 처음 드실 때 속이 메스꺼우시거나 설사하실 수 있어요. 이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에서 3일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증상이 계속되면 농도를 낮추거나 양을 줄이세요. 물 500ml에 소금 0.5g 정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이 혈당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약을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약은 계속 드시면서 소금물을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안정되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 환자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정제염은 절대 안 되고요. 꼭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어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천일염 구하기 어려우시면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괜찮아요. 이것도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여덟 번째, 너무 짜게 만들지 마세요. 물 500ml에 소금 1g이 딱 적당한 농도입니다. 이것보다 진하게 만들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아홉 번째, 소금물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에요. 식사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금물은 이런 노력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 번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빠르면 3일, 늦으면 2에서 3주 걸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달 만에 효과 보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실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케이스들입니다. 첫 번째 분은요, 63세 남성 환자분이셨어요. 이분 얘기 들으시면 정말 공감 많이 가실 겁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 받으신 지 8년이 됐고 메트포르민이랑 설포니루레아 두 가지 약을 드시는데도 공복 혈당이 150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힘들어 하신 게 뭐였냐면요.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잘 못 뜨신대요. 이분께 제가 소금물 요법을 권해드렸어요. 이분이 3개월 드셨는데요. 공복혈당이 125대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가 7.6에서 6.8로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셨는데 혈당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례는요, 저희 집사람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도 사실 당뇨 전 단계였거든요. 공복 혈당 113 나왔을 때 정말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소금물 효과를 봤으니까 집사람한테도 권했죠. 집사람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여보, 당신이 의사니까 약으로 치료해야지 무슨 소금물이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3주 만에 공복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집사람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혈당계를 또 보고 그럽니다. 세 번째 분은요, 제 대학 동창입니다. 이 친구는 의사가 아니라 사업가인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회사 경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걱정, 거래처 걱정, 하루도 편할 날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45살에 당뇨가 온 겁니다. 저랑 동갑인데 말이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혈당이 들쑥날쑥했대요. 특히 중요한 미팅 있는 날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이 확 올라가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회사 망하고 몸도 망하고. 그래서 제가 소금물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더니 제 혈당 수치 보여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후에 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진짜 신기해? 혈당도 안정됐는데 더 놀라운 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였는데 지금 푹 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도 화를 덜 내게 됐대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본인 말로는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대요.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물 마시면서 제 생각을 한답니다. 고맙다고. 여러분,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들 꾸준히 하셨어요. 하루 이틀 마시고 그만두신 게 아니라 최소 한 달 이상 계속 하셨습니다. 둘째, 소금물만 믿지 않으셨어요. 식사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셋째, 자기 몸 상태를 잘 살피셨어요. 혈당도 자주 재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고요. 넷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다들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뇨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세요? 소금물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수분 대사를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물 500ml에 천일염 1g을 넣어서 잘 섞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이렇게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레몬즙을 넣으면 더 좋고요. 주의사항도 기억하세요. 고혈압, 신장질환, 신부전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 약 드시는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식사 조절이랑 운동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피로함도 줄어들고 갈증도 덜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정도 드시면 당화혈색소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6개월 정도 되면 약을 줄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금물이 만능은 아닙니다. 당뇨를 완치하는 마법의 물약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제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도해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요. 그리고 혈당을 재보세요. 숫자가 달라지는 걸 보시면 계속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당뇨는 진짜로 무서운 병입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요. 실명할 수도 있고 신부전으로 투석할 수도 있고 발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약 드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소금물은 거기에 더해서 드시는 겁니다. 보조수단이지 대체수단이 아니에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효과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방법을 공유하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보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소금물 한 잔 드시고 혈당 재보세요. 일주일 후에 또 재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25년 동안 내분비내과 의사로 살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약은 그 힘을 도와주는 거고요. 천일염의 미네랄은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그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